네, ECB와 연준의 합작품이 만들어낸 시장의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장이 가장 먼저 반영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눈덩이 효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내까지 최고치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강한 또 추가 상승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 좀 나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쪽에서 뉴스가 상당히 많아서 추리시는데도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일제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7년 이후에 최대치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기대 이상의 선물을 안겨준 것이 투자 심리를 이끈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준은 오늘 이틀 동안의 FOMC를 마치고 사실상 무제한적인 3차 양적 완화를 펼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매월 MBS 400억 달러 규모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2014년까지 예상했던 초저금리 정책을 2015년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장기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나왔는데 8월 달에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올랐습니다. 8월 달에 1.7% 올라서 38개월 만에 최대치까지 올랐습니다. 네, 버네키 의장이 만지작거리기만 하다가 드디어 QE3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 하면 나와도 좀 다행이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기대에 충분히 만족시키고 그 이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FOMC를 통해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증권 MBS를 매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 규모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기대보다 상당히 강도가 센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도 오늘 조치는 더욱 강력한 경기 회복을 이끌고 인플레 압박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양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초저금리도 더 연장을 하기로 결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준의 조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연준의 3종 선물 세트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와 함께 초저금리 정책을 기존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순까지 반년 정도 연장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결정한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역시 기존 결정대로 올해 말까지 지속하기로 밝혔고요. 만기가 도래하는 보유증권에 대해서는 원금을 다시 받아서 채권에 재투자하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ECB에 이어서 연준까지 종합 선물 세트가 정말 말 그대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도 있게 좀 우려감을 표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가계 지출은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의 고정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없이 고용시장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부 핵심 상품 가격이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상황을 더 지켜봐서 그래도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또 부양책 또 쓸 수 있다. 여기까지도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준의 조치 시장이 특히 열광한 것은 추가적인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되겠는데요. 고용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물가 안정이라는 가정하에 MBS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또 추가적인 자산 매입을 시행하고 적절한 다른 정책 수단도 취할 수 있다라고 버냉키 의장은 밝혔는데요. 자산 매입 규모라든가 속도,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네, 조만간 또 국채 매입 결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우려대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하다는 게 또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간밤에 나왔던 지표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주요 지표 중에서는 재무부가 2010 회계연도 재정 수지 적자를 내놨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8월 달에 1,9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1조 1,60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8월까지 2012년도 적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한다면 700억 달러, 또 6% 정도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1,79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법인세 수입이 50억 달러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인가도 고용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나요? 좀 물가도 오른 것으로 또 확인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용지표는 쏙 좋지가 못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주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공개했는데요. 1만 5천 건 늘어난 38만 2천 건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37만 건이었는데 예상보다 12,000건 정도 늘었습니다. 시장을 보다 자세히 가늠할 수 있는 4주 평균은 37만 5천 건으로 3,250건이 증가했고요. 노동부는 오늘 물가지표도 공개했는데 8월 생산자 물가는 2.7% 올랐습니다. 예상치가 1.5%였는데 예상보다 높았고요. 2009년 6월 이후에 3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쏟아져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제는 또 아이폰 5가 공개가 됐죠. 이 시장에서는 크게 좀 기대에는 못 미친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뉴욕장의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또 상품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보시죠. 김민지 기자입니다.